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부산 중구의 한 수영장에서 70대 이용객 A씨가 전기에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수영을 마친 뒤 출입문을 여는 순간 감전돼 바닥에 쓰러졌으며 이 모습을 보고 다가간 40대 이용객 B씨도 다리가 감전돼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난청 어선원 재해보상을 담당하는 수협이 입증 자료인 선박소음 측정값을 개인이 제출하도록 지침을 바꾼 데 대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수협 주장은 다른 직군 사례나 의료계 의견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7일 난청재해 보상을 신청한 어선원들이 직접 선박 소음을 측정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기존에 자신들이 측정한 결과는 어선 11척에 불과해 표본이 적고 법적인 이유도 있어 지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하는 업종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업이나 선박은 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이 측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입니다. 사업주가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그 법이 없으니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에 그 입증 책임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설립 목적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수협이 법의 미비를 이유로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기금은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즉 국민혈세가 투입된 만큼 어민 권익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수협이 기금 조성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혜진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같이 그냥 부담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어선원 제의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난청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이나 해경의 경우엔 꼭 근무 현장 소음 측정 값이 없더라도 관련 연구자료나 논문 등을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이미 재해보상 관련 규정에 의학적 판단이 있으면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판단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어선의 소음 측정치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어선원 개개인이 자신이 일하는 어선의 소음 측정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수협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장기화하고 있는 고환율과 내수 침체에다 글로벌 관세 전쟁까지 불거지면서 부산 지역 제조기업들이 심각한 경기 부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제조기업 25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2분기 경기 전망 지수 조사 결과 BSI가 68로 나타났습니다.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100 미만이면 경기 부진을 예상한다는 뜻입니다. BSI 68은 코로나 팬데믹이 덮쳤던 지난 2020년 4분기 58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았던 올해 1분기 66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경영 부문별 BSI는 매출이 70, 영업이익 67, 설비 투자 71, 자금 사정 66 등 전 부문에서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그중 건설 경기 침체와 미국 행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고관세 정책까지 직격탄을 맞은 1차 금속의 BSI는 37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46.8%는 지난해보다 매출 목표를 낮췄고 51.2%는 투자 계획을 축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내수 부진 33%, 부자재 가격 상승 19.5%, 고환율 기조 지속 17.3%, 트럼프발 관세 정책 15.5% 등을 꼽았습니다. 응답 기업의 47.4%는 고율 관세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지만 81.6%는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우려를 키웠습니다. CBS 뉴스 박충석입니다.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해 기장군청 소속 공무원 4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반얀트리 리조트 건물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기장군청 소속 공무원 4명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최근 소방시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현직 소방관 2명도 피의자로 전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시내 오피스텔이나 주택가에 수십억 원대 불법 도박장을 차리고 운영해온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손님 등 60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산의 한 오피스텔 등에 50억 원대 불법 카지노, 이른바 홀덤펍 도박장을 차려놓고 게임용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며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정집에 20억 원대 불법 파워볼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5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참여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부산박물관은 부산 출신 독립운동가인 서영해 관련 자료 343건, 686점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영해는 1902년 부산 초량에서 태어나 3.1운동에 참가한 뒤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정부에서 활동했으며 프랑스 파리에서 고려통신사를 설립해 일본의 침략 사실을 알리는 등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된 자료는 서영해가 백범 김구 선생과 주고받은 편지를 비롯해 신문 게재 원고 등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폐쇄됐던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야외 수영장 일대에 5년 만에 새로운 물놀이 시설이 들어섭니다. 부산은 오늘 저녁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고돼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18.3도입니다. CBS 저녁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최예지,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